130kg에서 62kg이 억으로 갔나요? 오늘은 책 나는 매일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의 저자가 직접 130kg에서 62kg까지 감량한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30kg에서 62kg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금방 단기간에 뺄 수 있는 수치가 아니죠. 실제로 나는 매일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의 저자도 이렇게 감량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앞에서 어그로는 다 끌어놓고 3년? 그게요, 네, 사실 어그로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들 다이어트 해봐서 알잖아요. 잠깐은 빡세게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3년을 관리한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중간중간 치팅데이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친구랑 술자리가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식도 있고요. 다이어트를 한번 마음먹고 단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분명히 지치고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오늘은 그런 상황들마저 이겨내고 3년간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100점 라이프.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다가왔는데요. 첫 번째, 식단. 두 번째, 운동량. 세 번째, 마인드셋. 지금부터 내용을 이 3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단. 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이어트 식단, 닭가슴살과 채소만으로 식단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메뉴들로 자유롭게 식단을 구성하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충분하게 챙겼고 밑반찬이나 간식거리를 적당히 먹는 방향으로 식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다이어트라고 하면 연예인들의 식단을 떠올린다거나 계란, 닭가슴살, 채소와 같은 음식들을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요, 그렇게만 매일 먹는다고 하면 짧게는 가능하겠지만 평범한 일반인이 몇 년이나 지속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먹고 싶은 걸 먹지만 과식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적당량 먹는 것, 그것이 저자가 3년간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식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운동량. 우리는 운동할 때 꼭 어떤 정해진 수치를 해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 10개씩 5세트라던가 혹은 달리기 15분 뛰고 난 후에 무산소 운동 30분 하기와 같이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 혹은 운동을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없던 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량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할 때 얼마만큼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운동을 조금 해보셨다면 어쩌면 금방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다이어트에서 유산소가 중요한가? 아니면 무산소가 더 잘 빠질까? 유산소 이후에 무산소를 해야 하나? 와 같은 질문들부터 하실 겁니다. 그 동작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낯설다 보니 본인에게 맞는 운동과 운동 강도, 운동량을 정하는 것 또한 막막해질 수밖에요.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나는 전신 거울 앞에서 울먹이며 울상을 짓고 있는데 이 모습으로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는다고 과연 그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럴 때면 눈을 질끈 감고 다시 팔 벌려 뛰기 10개를 한 번에 성공시키기 위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또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체중계에 올라섰을 때 2자리 숫자를 보는 것과 스쿼트 1개 성공하기였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업은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량과 많이 거리감이 있죠. 저자의 경우처럼 스쿼트 1개를 성공시키기 위해 혹은 팔 벌려 뛰기 10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쿼트 5개씩 5세트와 같은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고 해오고 있던 공식으로 알고 있는 횟수와 세트 수가 아니라 우리 몸이 운동을 했을 때 힘든 정도를 본인이 직접 느끼고 본인에게 맞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다치지 않을 강도로 운동량을 설정해 가야 했던 건 아닐까요? 세 번째, 마인드셋. 저자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표는 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건강을 되찾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다. 이 목표대로 다이어트를 지속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들이 쌓일수록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 멋있어지기 위해 혹은 예뻐지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곤 합니다. 물론 그 이유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와 저자의 다이어트에서의 차이는 결국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혹은 멋있어지기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는 조급함이 드러납니다. 많이들 쓰는 말로 급진급발하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빼는 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오래 가기 힘들게 만듭니다. 다이어트에 자주 실패하던 우리와는 다르게 저자가 지속하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던 건 살을 빼는 순간을 초조함이 아닌 본인을 사랑하는 순간들로 채워나갔기 때문입니다. 100점 라이프.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단기적인 성공이 아닌 꾸준히 유지하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매일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으려면 내 능력 범위 안에 있어야겠죠. 내 능력을 한참 벗어난 행동은 어쩌면 통제력을 점점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점점 개선되려면 점점 능력 범위를 넓혀가야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강한 강도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평생 해야 하는 숙제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생 해야 하는 숙제를 빠르게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처럼 조급하게 대하고 있었을까요? 앞으로는 꾸준히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쌓아 나가 봅시다.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맙시다.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부터 시작해 봅시다. 100점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